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프피와 익프피의 구별 핵심 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INFP, ISFP 구분하는 법 요청받아서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실 인프피와 익프피는 S와 N이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닮은 점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가장 티가 많이 나는 요소인 EI 부분이 내향으로 갔죠. 그리고 또 JP 부분이 인식으로 갔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한 느낌을 줘요. 게다가 판단 기능 F는 사실 인식 기능보다 더 티가 잘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필이면 겉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티가 잘 나는 IFP 이 세 요소가 같으니까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들보다는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러려면 F하고 P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려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T와 F의 차이점은 구체성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명확한 근거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F는 T보다 굳이 더 구체적이지 않아도 느낌적인 근거만으로도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여기서 F는 보통 느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의 순간적인 속도가 빠른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의 판단의 근거가 느낌적이고 좀 모호하다면 변수가 나타나거나 논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스스로의 판단을 고집하려는 그 강도가 T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T라면 판단의 속도가 다소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는 B구나를 느껴도 무엇이 어떤 근거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작용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를 따져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단 1%라도 F보다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이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과 객관으로 검증된 판단이니까 A는 B라는 게 확실해 이렇게 강하게 고착될 수 있죠. 즉 F는 갈등 상황이라든지 돌발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도 되는지를 의심할 확률이 단 1%라도 T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큰 요소가 있죠. 바로 J와 P입니다. J는 미리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판단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그 판단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 판단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도 더 신중하고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점에서 TJ 유형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과적인 빌드업과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된 송곳 같은 목표를 지정해 놓고 그걸 향해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인 FP 유형은 어떨까요? 일단 P는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선택을 선호합니다. 비록 내가 계획을 세웠고 판단을 내렸지만 아니 지금 보니까 A보다 B가 더 좋네? 그럼 당연히 B로 가야지. 근데 이러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P는 계획을 세울 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느낌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F가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선택을 선호하는 P를 만나면 상황, 맥락, 느낌, 감, 촉 감정, 뉘앙스, 무드, 공기의 온도 뭐 이렇게 상당히 느낌적인 요소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리 세팅된 값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느낌, 그 사람 이런 것들이 매 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최적화하게 됩니다. TJ 유형은 무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항상 최고의 효용을 맛봐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거나 혹은 확실한 데이터, 확실한 근거를 세팅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FP 유형은 그래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확정짓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 심지어 그 결정을 내리는 시점의 순간적인 확신, 느낌 같은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ISFP, INFP 유형은 IFP 유형으로서 이러한 점이 비슷합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면서도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불안한 게 싫어서 확실하게 뭔가를 알고 싶지만 막상 스스로는 느낌과 기분에 반응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시도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IFP 유형들은 나만의 선택이 옳거나 좋다라는 기준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굳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휴먼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어? 나빠. 남한테 피해줘? 안 좋아. 남의 감정은 배려 안 하고 괴롭혀? 나빠. 범법자야? 더 나빠. 간단하죠. 이건 애니어그램에서 예를 들면 1번 올바른 모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자신만의 개성, 가치관, 기호, 느낌,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굳이 절대다수와 비교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죠. 막 기준은 뭘로 세울 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충분히 너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만 불안이 가시기 때문이죠. 독특해? 유니크해? 나만의 개성?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 나만의 감정과 감성? 좋아! 이건 애니어그램 4번 개성형 모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지만 FP 유형에겐 특히 이러한 가치 판단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이점은 S랑 N이죠. IFP 유형의 느낌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판단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INFP와 ITFP의 구별 핵심 기준입니다. N은 뭐죠? 가능성, 상상, 추상, 개방성과 관련이 높죠. 그래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INFP는 그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뭘까? 나는 왜 이럴까? 나란 인간은 뭐가 문제일까? 걔는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내가 싫은 건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의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나발을 불고 무튼 생각이 자꾸 확장하기 시작해요. 내향이니까 주변에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떠들면서 작은 범위로라도 객관화가 되기도 쉽지가 않죠. N선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확장되는 불안한 생각들은 특유의 FP 선호 때문에 어딘가에서 마침표가 잘 찍히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판단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정보들을 고려하려는 P. 근데 순간 감지됐던 어떤 느낌, 분위기, 뉘앙스 이런 것들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길 선호하는 F. 이런 것들이 모인 INFP 유형은 불안이 발생하면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야,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면 그런가? 싶다가도 아닌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막 갈팡질팡 어느 한 의견에 쉽게 수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FP 유형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샷다를 내리고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속으로 손절치고 가식으로만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단절시키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ISFP 유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S선호는 N보다 더 현실, 사실, 전통, 물리, 구체적인 요소를 선호해요. 그래서 불안이 발생하면요, INFP 유형과 유사한 내적 갈등을 겪겠지만 INFP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티거나 뭉개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제로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때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직에 있다가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의 수는 INFP가 ITFP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INFP의 경우에서 조직이나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서 창업을 하거나 극소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좀 회피하고 아예 그 집단을 탈출해버리는 경향을 갖지만 ISFP의 경우에는 조직에서의 스트레스가 퇴사 후 개인 창업까지 이어지기보단 더 참고 조직의 규율에 어떻게든 적응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의 역치가 올라가 버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레포트가 있죠. 그래서 N선호인 INFP 유형은 불안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스스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예 그런 환경을 생각할 필요도 없게끔 아예 탈출해버리는 N선호 특유의 비약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죠. 근데 S선호인 ISFP는 불안의 원인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비슷했지만 그런 환경을 아예 나와버리기보다는 절친한 상사나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존버하고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이직하려고 이곳저곳 노력하고 알아보자니 그건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눈 떠보니 20년차 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과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INFP와 ITFP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최후의 수단, 극단적인 수단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S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에 따르길 원할 거고요. N은 비약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에 따르길 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INFP 유형은 도어슬램이 실제로 물리적으로까지 나타날 확률이 더 높지만 ITFP 유형이라면 심리적인 부분까지는 쉽게 나타날 수 있더라도 INFP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까지
분화될 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두 유형 다 회피적이고 우유부단하면서 또 동시에 부드럽고 유연한 면은 공통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치만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불안을 다스리는 최후의 수단, 바로 그게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자칭 MBTI 전문가라고 까불고 다니는 강사분들이나 유튜버분들한테는 듣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2년 전부터는 아예 심리검사를 제가 개발하기 위해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혼자만의 이 연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원리랑 그 원리가 어떤 식으로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달 뒤에 나올 제 심리검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